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테두사입니다. 오늘은 변압기 보호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변압기라면 특과업에 어떤 전압을 수전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380이든 220빛 단상이든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압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전기자개의 특징을 이용해서 전기의 어떤 코일을 감아서 이 철심 내에 흐르는 이런 자속을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코일의 건선만큼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이런 변압기가 우리 변압 부하의 총 용량에 맞는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를 우리는 기술자들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보호장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우선 이거는 제가 이제 합격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려고 제가 만든 거고 이대로 답을 쓰진 않았겠지만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요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설비이고 변압기 보호장치라는 게 크게 분류해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의한 내부 외부 기타에 의한 고장 원인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단순도라기보다는 외부 서지에 있는 문제, 그리고 외부 서지는 LA를 통해서, 내부 V12의 서지는 SA를 통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고장나는 TR에 대한 고장, 것들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거고요. 내용은 당연히 단락이라든지 혼촉, 지락 등에 대한 고장이 될 거고, 외부에 있을 거는 어떤 넷서지, 그러니까 벼락에 의한 넷서지라든지 개폐서지, V12 같은 이제 과도 서지에 의한 문제, 그리고 팬이나 펌프 고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KC에 있는 보호 기준, 그러니까 만 kVA 이상일 때는 내부 고장 시 무조건 자동 차단 장치를 해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이하일 때는 자동 경보로 가능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고장과 내부 고장을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다시 간단하게 드릴게요. LA하고 SA 이제 넷서지에 대한 유도래라든지 또는 집중 내에 대해서 가공진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전력선에 틀고 오는 것들에 대한 것을 TR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투투나인 같은 경우는 20m, 1호사 같은 경우는 65m를 이내에 빠르게 해야 되는 특성파의 반복 진동 운동에 의해서 20m 내에 설치해야 되고 65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이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이런 그림입니다. 저는 좀 이런 내용을 그림을 그리면서 좀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SA가 서지 얼레스터 같은 경우도 V12가 개폐할 때 전류용점에서 차단하면 좋지만 이게 특성이 좋아서 전류용점이 아닐 때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DT분의 DI에 의해서 어떤 전류용점이 아닌데 차단되게 되면 엄청난 저이상전압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통 몰드 티아 같은 경우는 빌값이 95 kV 필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발생할 수 있고 그 보호를 해야 되고, 고압 모터 같은 경우도 이런 V12에 의한 개폐 서지보다 내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SA를 설치해서 보호해준다라는 것을 저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부 고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적과 전기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할 때 약간 분류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책에 있는 순차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에 따라서 외부는 넷서지 LA를 통해서, 내부는 SA를 통해서, 그리고 TR 자체적으로 고장에 대해서 라는 것을 한번 크게 그려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하나씩 집어넣는 것을 좀 추천드리면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비율차동 기종기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부동적하지만 고장시에 동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TR이 있고 여기 전기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때 CT에 따라서 어차피 같은 특성을 지르게 되면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거고요. 이게 특고압이고 뭐 저압이고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다시 여기 흐를 때 TT의 반작용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OC에서 동작이 같은 전류가 고장이 없을 정상적일 때는 부동작하는 거고요. 만약에 고장이 발생했다, 2차 책에 뭐 고장이 발생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압기 2차 책에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일로 고장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 CT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정상적일 때는 전류의 방향이 한 방향이지만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전류의 방향이 안쪽으로 모인다. 그런 것을 CT가 측정해서 하고,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가 분배 법칙에 통해서 RC를 써서 억제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작 비율을 이렇게 뭐 I1이나 I2분의 그 절대값 차를 이용해서 뭐 30%라든지 40% 또는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것이 보호 계정 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특성도 이제 I1과 I2에 따른 이런 동작 영역에 대해서 그림을 저는 간단하게 그냥 그렸고요. 그리고 이게 뭐 무조건 정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동작이지만 이게 오동작에 의해서 고장이 나면은 우리 변압기 자체가 다 꺼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열차 도립 전류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의 10배 정도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억제를 한다든지 감도 저하를 검출해야 되고, 그 위상차에 따른 오동작, 이게 CT가 우리가 Y 델타나 뭐 델타 Y일 때 이걸 역으로 해줘야지, 같은 CT를 넣으면 위상차가 같지 않아서 오동작이 발생합니다. 그런 내용을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글로 표현했지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책을 보셔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서브노트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 몇 년, 3년에서 한 5년 공부하신 분들은 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서브노트 남의 걸 보고 공부했거든요. 하나도 이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개떡같이 알아들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제가 좀 알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의 어떤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잡소리가 길었고요. 그래서 대책으로 고비로 해서 감도 저하법이라든지 바이패스에 의한 고조파 억제법이라든지 비대칭 저집바라든지 이것도 다 그림이 있거든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나중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감도 저하라는 것은 이제 고조파 억제라는 것은 비대칭 전이라는 것은 이건 위고조파의 걸 통해서 하는 거고, 비대칭파일 때에 이제 검지해서 회로를 꾸미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상타 같은 경우는 CT 보정 같은 역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류값 같은 경우는 뭐 택값이라든지 CT, 왜냐하면 여기 좀 표현은 잘 안 되어 있지만 오차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변압기가 뭐 60분의 1, 그러니까 뭐 229에 380이면 보통 1호살, 비율 차동은 1호살 쓰지만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거니까 6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CT는 뭐 50대 1이라든지 좀 틀립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류에 대한 CT 자체에 대한 전류에 대한 비가 틀리기 때문에 전류값 보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변압기에 들어가는 가전류 계전기 이런 것들 적용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보호 계정의 정정, 뭐 한시탭에 뭐 150%, 뭐 레버는 0.6초, 손실은 뭐 전격의 10배, 2차 전력의 1.5배, 한전 정전치 기준으로 그냥 정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율 차동 규정기라든지 충격 압력 규정기에 대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좀 이해하려고 많이 했어요. 여기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가스가 발생해서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는 속도가 빠르면 여기 접점이 붙는다든지, 결국 이 접점이 붙으면 접점이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어떤 보호장치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표현했고, 충격 압력도 마찬가지. 급격하게 나면 평소에는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들이 큰 기압 압력에 의해서 이게 템퍼가 올라가는 순간 이 스위치가 붙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타 뭐 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비접지 같은 경우는 뭐 SGR이라든지 GVT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보호장치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진단이라든지 일상 점검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일상 점검에서 최근에는 뭐 시험자에 의해서 이런 직무고시라는 내용을 또 추가해서 이제 뭐 내용을 써줘도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책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뭐 변학기에 대한 트렌드를 좀 적어주면 좀 답안이 풍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블노트 이제 에세이 상반지인데 뭐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이용해서 고장 구분을 어떻게 했고 보호장치는 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정은 이제 이렇게 뭐 과부하가 어떤 뭐 한 시효소 순시효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좀 한 번씩 예시를 들어서 그냥 뭐 답안을 더 쓸 게 없을 때는 이런 그림도 제가 그냥 외워서 그냥 적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공부를 했고요. 보호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도 뭐 비율 차동 계정기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예절결핍 노동자 방지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정작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압기 보호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이거는 기술사의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다면 100점 만점에 한 55점에서 60점 사이일 겁니다. 근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60점에서 65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내가 방향성이 안 맞더라도 그 답안지 채점하시는 분이 점수가 조금 까이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문제는 꼭 공부하셔서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부하는 최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